Recording in progress. 안녕하세요. 시리우스에서 중등 프로그램 설명을 담당하게 된 우성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시리우스의 중등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시리우스에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하게 될 특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내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또 우리 중등 팀장님이시죠. 변영희 선생님께서 이제 개정된 교과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임성훈 원장님께서 비교과에 대한 안내를 또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준비한 이 슬라이드는요. 어, 우리 과학교육은 왜 시리우스에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음, 설명에 제가 준비하면서 이거를 제일 처음 넣게 된 이유는 중에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전에 사실은 제가 원래 시리우스에 있다가 그 다음 한 10년 정도 학원을 또 운영하다가 그리고 다시 올해 초에 시리우스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시리우스에 합류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왜 시리우스와 같이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일부분은 제가 학부모님께도 그런 말씀을 좀 여쭤보긴 했는데요. 현재 시리우스를 다니고 있거나 아니면 시리우스에 과거에 다녔거나 한 자녀분을 데리고 계신 그 학부모님께서는 시리우스의 어떤 체계적인 과학 학습이 아주 마음에 드셔서 수업을 선택하게 되셨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리우스에 다니지는 않지만 이번에 설명회 참석도 하시고 이제 시리우스에서 수업을 듣고자 오신 학부모님께서는 이 시리우스는 그러니까 대치동에서도 이런 그 과학학습으로 아주 뭐 어떤 타학원과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런 시리우스 학원에서 한번 수업을 어떤지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셔서 그 학부모님께서는 벌써 등록도 하셨다고 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던 그런 제가 다시 또 시리우스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들께서 시리우스를 선택해 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과학교육은 시리우스에서 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시리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학문적인 교육 철학이 있습니다. 이 학문적 교육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후에 어떤 예를 또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다시 좀 드릴 텐데요. 어, 우리 시리우스 대표 원장님이시죠. 박상수 원장님 같은 경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음, 수업하다 보면 선생님이 모르는 내용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모르는 내용을 가지고 그냥 그 어떤 그 선생님의 경험이라던가 아니면 일종의 수업 테크닉이겠죠. 그런 걸로 모르는 내용을 적절히 그냥 어설프게 그거를 그냥 포장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하게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다음에 내가 제대로 알아서 알려주겠다라고 말은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잘못된 정보,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된다. 정확하게 학문적인 입장에서 그거를 해석해서 아이들한테 전달을 해 주어야 옳은 과학 교육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우리 대표 원장님이랑 이렇게 지내면서 그런 학문적인 접근, 이 과학 교육에서 학문적인 접근이 시리우스가 오랫동안 사랑받는 이유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시리우스는
모든 방향이 다 학생한테 오리엔티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이라고 말씀을 적었는데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시는 거라든가, 뭐 아니면 수업 이제 일부 과정이 끝나고, 그 다음 과정을 들어가야 될 때,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이 어떤 과정을 밟으면 좋은지, 이런 것들도 다 꼼꼼하게 기록해 놓으시고, 학부모님과 상담을 통해서 그 다음 과정에서 친구들이 잘 안착돼서 좋은 결과를 계속 볼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우리 시리스의 스템은 학생이 잘 될 수 있도록 방향이 잡혀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리우스는 철저한 시스템 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초등 친구들, 그러니까 초등 저학년 친구들의 과학부터 고등 내용까지 철저하게 선생님들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떤 경험과 연구 결과의 바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아주 정성껏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맞춰서 우리 친구들이 과정을 잘 밟아준다면, 계속 어떤 좋은 성취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상의 학습 시스템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선생님들의 실력과 노력, 그리고 인성입니다. 음, 아마 저희 시리우스 설명회를 최근에 이제 오셔서 또 다른 설명회를 들으셨으면 아마 아실 것입니다. 저희 선생님들께서 이를테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저 선생님께서 여러분이 모이셔가지고 세미나를 진행하고 그 세미나 진행한 바탕을 가지고 지금 수업을 또 하고 계시거든요. 그때 이 세미나 자리는 이제 대표 원장님 계시고, 마치 대표 원장님께서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이 마치 그 대학원 학생들처럼, 어, 준비한 선생님께서 발표를 하시고, 그다음에 계속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또 이제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많은 조언과 어떤 문제점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한테 전달을 해야 될 때 어떤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지,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준비를 하고 그런 세미나를 거친 다음에 저희가 그걸 수업에 응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노력뿐만 아니라 또 실력은 당연히 겸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그런 그 선생님들의 어떤 모습들도 우리 시리우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상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헌신적으로 서포트해 주십니다. 가끔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선생님들께서는 마치 어떤 무대에 서신,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 무대에 서 있는 어떤 공연하는 사람이라면 그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주십니다. 물론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상의 수업을 저희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상담 선생님들께서도 저희 그 수업 준비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철저한 어떤 그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과 상담 선생님과의 어떤 그 일하는 어떤 분업이죠. 이렇게 나뉘어진 결과물이 학생들한테 좋은 수업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바로 과학교육을 시리우스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시리우스를 선택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시리우스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 중에 첫 번째로 저는 바로 학문적인 교육 철학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는 자연과학 교육에 대한 학문적 철학이라고 한번 제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네, 저희 변영민 팀장님 말씀 잘 들어보셨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시리우스를 대표하시는 저희 선생님이십니다. 말씀도 재밌으시죠? 네. 저는 이제 비교과 설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사실 초등 과정에서 지난 그저께 그 초등 설명회에서 비교과를 전체적으로 다 훑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중등 과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또한 비교과 설명회를 12월 17일 날
다시 한번 열게 됩니다. 그때는 저희 학원 시리우스에서 진행하는 그 비교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일단 보시면 어머님들 너무 놀랍지 않으십니까? 바로 매년 1년 내내 진행되는 비교과 대회입니다. 어머니들 이제 대부분 알고 계시는 게 이제 그냥 과학 토론이라고 알고 계시는 청소년 과학 페어와 그 다음에 탐구 보고서 대회라고 알고 계시는 과학 전람회 2개만 알고 계셨을 거고, 간혹 초등학교 어머님들은 이제 발명 대회, 그 다음에 아니면 상의 그 대회로서 자연 관찰 대회는 좀 알고 계셨을 텐데요. 알게 모르게 1월과 7월을 뺀 나머지 모든 달에는 이렇게 비교과 대회가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특히 여기 창의 대회 중에 과학 실험 한마당은 중등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머니. 그래서 요런 대회들, 그 다음에 이제 초등만 이루어지는 대회도 있고 중등만 이루어지는 대회도 있고, 그 다음에 항상 9월부터는 이제 다시 시작되는 영재 그 교육원 그 준비가 시작이 되고 있죠. 준비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과 8월에 물리대회, 예전에는 이제 한국 중학생 물리대회였던 것이 지금은 TPL이라고 해서 물리대회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월과 8월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이제 우리 학원에서 준비한 3개 가장 대표적인 바로 청소년 과학 페어와 그다음 과학 전람회, 그다음에 TPL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미 영재호는 저희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청소년 과학 페어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는 과학 토론인데요. 요거는 초등학생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청소년 과학 페어는 코로나 때는 1인도 참석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작년부터 2인 1조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2명이 짝을 져야 되고요. 하지만 다행히 요거는 학년은 상관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같은 학교면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2인 1조로 하시고, 그 다음에 개요서라는 걸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매, 딱 3매 이내에서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작성하는 게 대회에 나갈 때는 한글 워드로 작성을 해야 되지만 교내 대회에서는 자필로도 대회를 치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 정말 그 본선 대회처럼 예선전, 본선전을 갖고 주제도 다 다르게 해서 대회를 치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학교는 이제 서울시에서 주제가 논제가 발표가 되고 나면 그 논제에 개요서를 쓴 걸 보고 잘 쓴 친구 팀을 한 팀 내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비교과 설명회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오고자 하시는 어머님들은 초등학교,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즉 예비 중1부터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은 아직 어느 학교에 배정이 될지 몰라서 짝을 못 찾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와서 들어요. 방학 때 와서 듣고, 초등학생 애들이 혼자 오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2인 1조로 짝을 좀 지어주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서 해보기도 하고, 근데 거기서 또 같은 학교 배정이 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짝을 이뤄서 나가기도 하고요. 용감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방학 동안에 열심히 자기가 배워서 자기가 리드할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가서 이제 그 게시판에다 나랑 같이 할 사람 하고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붙였던 친구가 올해 전국대회에서 은상을 받았습니다. 예, 토론대회. 근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1 학생이었어요. 그 중학교 3학년까지 모든 그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배들을 대상으로 이기고 전국대회에서 은상까지 받았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어머님들이 사실은 이 반을 꾸릴 때 우리 애는 중2인데 초등학교하고 뭘 해요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라도 초등학교 6학년보다 개요소를 잘 못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의 실력 차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내가 개요소는 이렇게 작성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보면서 내 아이가 같이 성장한다라고 좀 느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반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번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개요소 쓰는 법, 그 다음에 논제에서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문제 파악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저희가 방학 때는 좀 길게 가기 때문에 6회가 되기 때문에 발표 그 다음에 토론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또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들은 이 발표가 학교에서 3월 달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 이제 입학하시면 정신 하나도 없으시잖아요. 이미 이게 게시판에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에 게재가 된지를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쳐서 2학년 때 준비를 하러 오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학교에 3월 달 첫째 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아마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이 대회를 나가겠다. 미리 신청하셔야 돼요. 어떤 학교는 1년치를 미리 올립니다. 언제 받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잘 체크하셔서 학교에 내 아이가 나가겠습니다라고 지원서를 낼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3, 4월에 빠른 학교는 3월부터 진행이 됩니다. 대회가. 그래서 3, 4월. 그다음에 학교 대회를 해서 뽑힌 친구들이 서울시 예선전이 4, 5월이고요. 그다음에 본선 대회와 전국 대회가 7월에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과학 전람회 대회인데요. 어머니, 이거 벌써 끝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올 여름에도 과학 전람회반을 운영을 했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는 학교에서 몇 명 뽑혔어요를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할 만큼 서울시 대회에서 워낙 좋은 결과를 보기 때문에 올해 14팀이 서울시 예선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전국대회를 나가게 되고요. 또 작년에 뽑혀서 올해 전국대회를 나갔던 친구가 우수상을 거뒀기 때문에 이제는 교내대회 얘기 안 할래요. 교내대회는 또 그리고 말씀드리기가 뭐한 게 참 안타까운 일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뽑아요. 학교 대표로 한 명만 뽑아서 그 팀만 내보내는 학교가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학교 교내 대회와 상관없이 저 내보겠습니다 하고 들어오는 보고서를 모두 다 제출을 합니다. 서울시에 내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던 게 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 명만 내보내는 바람에 정말 제가 이번에 하면서 이 친구들 상을 받을 수 있겠구나 기대를 했던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떨어진 거예요. 아이디어에 밀려가지고. 근데 이 친구도 아이디어 너무너무 훌륭했는데 이 친구도 되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 하나만 나갔는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뽑힌 걸 봤더니 저희 학원에서 준비했던 그 친구들하고 똑같은 주제를 얘네들은 1학년인데 걔는 2학년 친구가 했는데 뽑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근데 또 한 경우는 뭐냐면 학교에 제출을 했는데 이제 학교 대회와 상관없이 먼저 내보내준 거죠. 일단 내보내주고 그다음에 교내 수상을 했는데 저희 학생이 떨어졌어요. 근데 서울시 예선전에서는 저희 학생만 뽑혔어요. 그 나머지 대회에서 그러니까 학교 교내에서 우수상을 탔던 친구들은 다 떨어지고 저희 학원 학생만 뽑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아이들이 보고서를 못 써서라기보다는 약간의 운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이제 원래 8월에 올 여름에도 내년 여름에도 하겠지만 왜 이거를 올해도 방학 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사실은 경기도권에 계시는 어머님들은 봄에 대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되게 좀 안타까워 하셔서 그럼 경기도권에 계신 어머님들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봄에 방학 때 깔겠습니다. 겨울방학 때 깔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 반을 구성하게 됐고 이 반을 활용하시는 거는 바로 영재고나 과학고를 가실 생각이 있거나 그 다음에 영재교육원을 보내실 생각이 있다면 사실 이 첨삭 부분에 이 본인이 한 스펙이 들어가 줘야 돼요. 근데 이 스펙은 수상과는 무관합니다, 어머니. 그러면 거기에서 처음부터 이런 보고서를 써본 적이 있는가? 작성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거를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증빙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서 또한 자서서에 작성할 내용이 필요한 친구들은 올 겨울에 반드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처음 영재교육원에 들어간 친구들은
학교에 다니다 보면 산출물이라는 걸 작성하게 돼요. 그 산출물을 작성할 줄 모르잖아요. 그걸 배우기 위해서도 역시 이 반에 들어와야만 합니다. 자, 올해 과학 전람회는 작년에는 한 주제를 놓고 다 같이 똑같이 쓰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니고요. 각자 한 주제씩 가져가도록 할 겁니다. 물론 주제를 잘 못 찾는다면 제가 올 여름에 했던 것처럼 몇 개의 주제를 던져주고 본인이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게끔 할 건데요. 올해 참 이거 제가 하면서 조금 속상했던 건 제가 주제를 던져서 받았던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아이들이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다 학교에서는 대표로 뽑혔어요. 상을 받았어요. 근데 안타까웠던 건 서울시 대회에 가면 그중에 한 명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좀 한쪽에 몰리지 않게 다양하게 가져갈 수 있게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17일 날 12월 17일입니다. 다음 설명회 때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한국물리 TPL 대회인데요. 이거는 연 2회 온라인 대회로 개최가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초급 과정과 중급 과정과 뭐 고급 과정, 그다음 전문가 과정이 있지만 저희가 해당하는 것은 초급과 중급 과정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초급 과정에 이제 그 기본적인 목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나 뭐 과학적인 기초 지식이 있다면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물리학 백과 사전에 나와 있는 그 개념만 알고 있으면 대회를 치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초급 과정에 물리학 백과사전 딱 들어가 보시면 주제만 2,400개가 나옵니다, 어머니. 그럼 그 2,400개를 다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초반에는 처음 이제 작년부터 실시가 됐었기 때문에 초반에는 물리학 백과사전에 있는 것들을 좀 많이 집어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해보니까 이게 변별력이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올 초부터 나오는 시험 문제 유형들은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실험 파트도 꽤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초급 과정을 중학교 과정을 어느 정도 이미 선행을 했던 친구들이 있다면 내 아이의 성취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는 그 확인 테스트로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초급 과정은 으뜸, 버금, 보람이 있는데요. 최상위권하고 상위권, 중위권 특징 학생들인데 이 등급에는 그 인증서가 나가요, 어머니. 이 친구가 이 정도 급입니다라는 인증서가 나갑니다. 근데 이제 보람까지 받으려면 최소 65점 이상을 받아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65점 쉽겠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에 또 우리의 복병이 있잖아요, 어머니. 틀린 거에 대한 감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맞은 개수가 똑같더라도 무엇을 어떻게 틀렸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달라지고요. 여기서 말하는 으뜸, 버금, 보람 저희가 통계를 내본 결과 점수 폭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으뜸 같은 경우에는 0.5점 차이로 이 안에서도 사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주거든요. 그래서 0.5점 또는 0.25점을 못 받아서 으뜸 등급만 받고 상을 받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으뜸하고 보람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으뜸 과정은 70점 대면 무조건 받아냈고요. 보람은 그때 한 65점인가 63점대로 폭이 크지 않다는 거 벌써 알 수 있죠, 어머니. 그래서 그 한 문제를 더 맞고 덜 틀리고에 큰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요거는 중등과학을 해본 친구들이라면 한 번쯤 아이들한테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공부를 이제 특히 또 물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물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제 저희가 6회 특강이거든요, 어머니. 그래서 한 번쯤 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그 영재원 서울대학교 교육영재원 물리학과에 들어간 제자가 사실은 영재원은 이제 김민정 선생님하고 했지만 그 전에 초급 TPL을 저하고 준비를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이 좀 말라갖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실제 그 면접 시험에 너무너무 많은 중요한
역할을 해줬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아까 긴장해갖고 제가 계속 모니터로 어머님들 답장 올려드리면서 목이 좀 건조해서 말랐더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초급 과정을 배우더라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중급 과정은 이미 초급 과정에 중등 과정도 끝나면서 중급 과정을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데 초급과 중급을 동시에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초급도 보고 중급도 볼 수 있으니까 이 물리 대회에 대해서도 역시 저희 설명회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비교과 설명회는 올해는 올 겨울 방학에는 제가 주로 이제 깔았는데요. 좀 많이 깔아 드렸어요.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올 여름 방학 때 과학 전람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반을 깔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기만 40분이 넘어가셔서 반을 좀 많이 구성을 좀 해드려야겠다 해서 올해 좀 많이 구성을 했으니까요. 어머니들 이미 벌써 들어오시기는 합니다. 그래서 반당 마감이 있으니까 특히 토론은 아이들이 토론을 하려면 많은 인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면 빠르게 일단은 지원해 주시고 등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이 물리 네, 이거는 이제 초급 파이널은 저희 김민정 선생님과 제가 진행을 하게 되고요. 중급 과정은 저희 박상수 원장님을 비롯한 올림라인 선생님들이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저희 중등 과학을 이끌어 가시는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변영민 선생님과 우성규 선생님은 앞에서 설명하셨으니까 자세히 보시셨고, 또 이성희 선생님도 꽤 오래 저희 학원에 계신 베테랑 선생님이시고, 김민정 선생님도 설명회 때 자주자주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이현진 선생님 요즘 중등 개념 굉장히 잘 이끌어가고 계시고요. 권나연 선생님 하면 중등 내신의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지금 저희 학원에서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종룡 선생님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하종룡 선생님과 새로 이제 이지선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권유진 선생님이 합류하셔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십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희가 수학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엇을 깔아드리는 게 좋을까, 어떤 수업을 개강하는 게 좋을까, 저희 선생님들 4분이 계시고요. 고심한 끝에 사실 이제 그 중등 기초부터 시작해서 A급 수학, 그 다음에 중등 기하, 그 다음에 이제 서술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어머니? 거기에 이제 현재 지금 윤시혜 선생님이 공통 수학 1을, 그 다음에 정태수 선생님께서 이제 K모 하시던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수학 2와 그 다음에 대수, 확통 같은 것들을 고등 수학까지 저희 아이들 들어볼 수 있게끔 깔았기 때문에 어머니들 요거 좀 관심 가져주시고, 다음 주 수요일 날 수학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저희 학원 설명회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예, 그래서 물화 프로그램 설명이 다음 주 월요일 날 있고요. 수요일 날 수학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한국 중학생 생물 올림피아드 설명회가 있는데, 특히 한국 중학생 생물 올림피아드 설명회는 현장만 가능하고요. 유튜브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에 와주셔야 되고, 지난주에 엘리트 설명회 할 때 어머님들의 요구가 있으셔서 저녁에도 설명회를 한 번 더 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2월 16일 영재고 개강 설명회가 있는데, 요거는 올해는 좀 독특한 방식으로 CMS와 저희 황승환 부원장님이 같이 이제 얘기를 나눈 듯한 설명회로 진행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16일 저녁에는 아까 말씀드린 TPA 화학대회도 있습니다. 물리대회뿐만이 아니라 화학대회도 있기 때문에 물리화학대회 설명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월 17일 날 제가 진행하는 비교과 설명회, 이거는 중요한 핵심만 제가 찾아드릴 거고, 되도록이면 저희 학원에 등록한 어머님들 모시고서 진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들의 어떤 요구가 있으셔서 오전 11시와 오후 7시 반에 현장에서만 진행이 되며 유튜브로는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단 오늘 여기 참석해 주신 아까 이은진 선생님하고 이성희 선생님 잠깐 나오셔서 인사 같이 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중등 개념과학과 초중등 비교과 등등 담당하고 있는 이은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중등과학하고 중등 내신 그다음 화학 수업하고 있는 이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끝까지 남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 선생님들이 다 이제 설명 잘 해주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줌으로 질문해 주실 어머님들 저희가 답변 달아 드리려고 노력은 했는데 조금 빨리빨리 진행이 좀 안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저희 학원에 상담실에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stopped.